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보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한 주 좀 짚어주세요. 네, 물가 이벤트가 있어요. FOMC 때문에 물가가 둔화됐으니까 그다음에 빠르게 미국도 우리도 반등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로를 섰는데 실제 지수는 2,517포인트 저가고 네. 어제 고가가 2,602포인트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 어제까지 보면 이제 주초에는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빠르게 이제 주 후반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이제 5주차거든요. 하락 시작된 5주차의 변곡점인데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3일, 5일 거래할 때도 주로 3일 주로 거래 5일 이렇게 네. 3, 2, 5가 변곡점인데 그 5일차 변곡점 주간에서 어제 반등을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그릴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네. 성공했다. 그래서 중요 지수는 어제 2,601포인트, 2,600가 왔다가 다시 아마 오늘도 돌파 시도 안착할 시도를 할 것 같고 2,600에 안착하면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이번에 7월 25일 26일 미국 FOMC 회의에서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네. 일단 올리는 것은 거의 0.25%포인트는 가능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마지막이다 생각되면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는데 사실상 이 금리에 대한 우리가 주가를 계속 금리를 보면서 언제 더 올릴까 동결할까 아니 피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불안하게 계속 상반기 투자자 많이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배워서 한다부터 시작해 작년 10월 9월 말에 급락하고 나서 이제 물가는 10월 달부터 물가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가가 빠지면 이제 주식이 침체하는,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오히려 그런 거고요. 현재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커집니다. 네. 오히려 노랜딩 아니면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가 둔화가 확실하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금리도 동결시켰고, 우리 국내 금리 주택 문제, 부동산은 연착륙시켜야 돼. 이런 목적이 가장 크지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수출이 마이너스면 전반적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까지 침체가 가게 되면 심각한 침체가 갈 수 있어서 일단 금리를 동결한 것 같고요. 미국과 금리 차가 아주 큽니다. 그렇더라도 외국 자금이 빠지지 않거든요. 과거 같으면 자금 이동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채권 금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거의 인식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보면 코스닥의 급반전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857포인트 저가로 기준으로 894포인트 어저께까지 고가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위로 가는 것보다 중요 지지선 865포인트를 붕괴를 하면 오히려 코스닥은 이제 시세를 마감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899포인트가 중요, 900포인트가 중요선인데 이거 돌파를 시도를 계속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한다는 것은 기존에 상반기에 강했던 그 섹터들이 더 강해지면 오히려 반등을 잘해준다면 900포인트 안착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재 관련된 에코프로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잘 살아 있고요. 포스코 DX도 이제 같이 강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계열이 전체적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닥 지수도 좋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자동차주라든지 이번에 실적 시즌 좋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준 실적은 안 좋더라도 워낙 AI 반도체 관련된 이제 한미 반도체 어제가 상한가 가듯이 AI 관련된 열풍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 계속 셉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기술주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들은 언택트주뿐만 아니라 그때 강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코스닥도 셀트론 계열 어떤 모멘텀을 제공했기 때문에 바이오주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신작 모멘텀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은 반전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 바닥에서 한 몇 년 쉬었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주들도 시세가 조금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상반기 강했던 종목은 코스닥은 조금 이제 조심해서 보면서 추세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소외됐던 네.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좀 기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요. 네, 이번 주에 확실히 시장이 그래도 기대감을 좀 잘 모으면서 괜찮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네. 외국인이 좀 턴다라운드 했죠. 네, 외국인이 순매도 하다가 어저께까지 일주일 동안 4,934 순매수했고 코스닥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순매수를 좀 했고요. 기관들은 어제는 만기일이라서 많이 샀지만 금융투자에서 전체적으로 기관은 코스피 2,516억 팔고 코스닥도 2,974 코스닥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이 고평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좋은 거 위주로 좀 이제 재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기간의 오더를 보면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추세적으로 파는 종목들은 코스닥에 일단 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이제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봤더니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왜 보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소형주를 하는데 외국인도 소형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하는 주식 외국인 꾸준히 사는 주식은 한 1년 동안 이렇게 사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그 이후에 주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계속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적더라도 초보자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따라가면 1년 정도 보고 하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네. 주식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라도. 그래서 보면 외국인 순매도한 주식이 이번에 포스코홀딩스를 1,640억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뭐 절반 정도 좀 빠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이제 소재 관련된 25년부터 소재 매출이 나오는데 그걸 너무 기대해가지고 같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실적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LG화학도 1,220억 팔고요. 삼성바이오는 호재성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도 팔고 있습니다. 주가도 못 가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를 이제 23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 종목만 3,353억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은 왜 이런 포지션을 구축할까? 이러면 물론 그동안 꾸준히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LG화, 하이닉스 보면 이거는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경기가 민감하다는 건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외국인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도 없고 그래서 네. 물가도 내려가면 결국은 경기 관련된 주식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도 있거든요. 경기가 내려가면 당연히 물가도 그렇죠? 내려가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포지션 보면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시세를 하반기는 못 낼 걸로 보입니다. 기대했지만 이제 실망구로 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를 1,340억 계속 사는데 네. 삼성전자 많이 사는 거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충분히 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황만 개선되고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시세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뭐 실적 좋으니까 좀 사고 네, 있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카카오와 네. 네카로 그죠? 네이버가 순매수가 전환됐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외국인도 그렇고 크진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언택트 대표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언택트 과거 언택트 수혜주들이 요번부터 조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네이버 카카오 많이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삼성전자도 팔 때 아닌데 계속 오니까 많이 팔았거든요. 상반기에. 그처럼 네카도 지금 팔 때가 오히려 가지고 있다가 한 뭐 가을 정도에 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수급을 외국인도 이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또 수급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을 좀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 외에 이제 네카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실적 괜찮은 자동차 종목들 매수하는 흐름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된 지수, 오늘까지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으로 둔화가 됐는데, 그 앞서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이 좀 둔화가 됐었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물가 둔화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련된 큰 흐름에서 이제 시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상화. 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물가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계속 이어졌거든요. 경기 회복에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경기가 빠졌으니까 대다수가 침체되는 걸 빨리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국 관련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내려와서 리오프닝 빨리 회복될 거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분석도 하반기 올해 좋아질 거다. 중국이 하반기 좋아 계속 그런데도 계속 안 좋습니다. 물가는 뭐 이미 침체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물가 둔화가 본격화되는 게 굳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투자를 네. 지금은 이제 호재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가을 정도부터는 이 물가 둔화가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주는 그 미국도 이제 경기가 좀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좀 둔화될 걸 보입니다. 네. 성장세가. 그러면 이 물가 둔화 침체가 되면서 같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또 예측돼서 시장이 하락으로 반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호재성만 생각하지 말고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6월 달에 발표된 CPI와 코어 CPI,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왜 물가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하면 이제 계절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이제 객관성이 높은 신뢰도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3.1인데 3.0으로 발표됐으니까 예상보다 하회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맞아요. 이런 거죠. 네. 전월 대비해도 플러스 0.2니까 0.3의 예상인데 또 둔화됐다. 그러니까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3.0이 왔으니까 원래 목표는 2%까지 그 목표인데 이제 3.0에서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속도가 오면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재성으로 좀 그렇죠? 발표되고 있고요. 네. 근원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 이것도 5.0 예상인데 4.8로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보면 급격히 빠지고 있거든. 정점 찍고 그렇네요. 그냥 네. 솟았다 그냥 떨어지는 이제 날개 없이 출하는 거죠. 쭉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 보니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코로나 전에는 전부 다 침체, 물가 안 좋고 다 물가도 낮은 상태고 저물가, 저성장 이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대로 정상화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돈은 많이 풀려서 아직 덜 걷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 코어 CPI 전월과 유사하다는 것은 매달 월별 MOM이니까 월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계속해서 월별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21개만 상승해서 중단됐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저로 중단됐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안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제는 전월 대비에 빠지면 오히려 나쁜 건데 그래도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거죠. 네. 슈퍼코어가 이렇게 전월과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은 본격하다. 물가 둔화가 본격하고 과거처럼 정상화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에너지 물가인데 아직 뭐 유가는 75달러대 내외에 있으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이랑 WTI를 비교해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하락세는 하락세입니다. 계속 우하향했으니까 그럼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은 오히려 정체된 상태입니다.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보하다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점이 이제 가을 정도 되면 10월 정도에 내년 3월까지 쓸 비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3분기 말이나 4분기 때는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돼서 4분기는 물가가 오히려 안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제 그걸 우려하는 또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면 당연히 유가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경기가 확실히 좋으면 되는데 미국만 좋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뭐 유가는 그런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다시 뭐 $90, $100 WTI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정체했다가 실제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빠지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더라도 큰 뭐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유가가 올라간다고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을 에너지 이런 거 제외하는 상품 물가를 보면 빨간색인데요. 그래프에 급락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보면 왼쪽에 옛날 2010년도 뭐 정도에 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이 상품 물가는 문제가 없다. 현재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 있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지. 나머지는 뭐 상품 물가는 전체적 공산품 이런 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서비스 물가가 지금 검정색인데요. 위에 가서 고공행진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이제 하반기에 물가에는 주거비가 확실하게 영향을 둔화세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네. 주거비가 확실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좋은데요. 전체적 서비스 물가가 안 빠진다는 것은 고공행진한다는 것은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쪽에 있는 고용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서비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하락에 지금 미국은 경기가 아주 좋은 상태다 생각보다 실업률도 뭐 오히려 실업자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월가에서는 만나임 지수, 이 만나임 지수를 인플레이션 예측 지표를 아주 지금 신뢰도가 높게 네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임 중고차지 6월 기준입니다. 6월 달에는 드라이빙 시즌이고 뭐 해서 차 이런 거 중고차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오히려 중고차 관련된 가격 지수 보니까 10.3%나 빠졌어요. 전년 네. 동기 대비. 그러면 이 중고차가 이제 소매가라 여러 가지 인플레 이런 거에 선행 지표인데 이게 급락했다는 것은 바로 오히려 신차 가격은 현재도 좋습니다. 신차 지수는 좋은데 중고차가 급락하니까 이게 오히려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까. 소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표가 네.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둔화되고 그래서 이거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20년도 4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하락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신차도 빠지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소비 어떤 인플레이션도 빠지면서 경기도 오히려 둔화를 빠르게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래 헤드라인 물가라든 근원 물가, 식품 에너지 물가들을 딱 보니까 차트만 보더라도 물가는 잡혔습니다 이미. 네. 물가는 잡힌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의 물가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 하반기에는 그다음 에너지 물가 뭐 4분기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너무 우려하지 않고 투자해야 되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응 전략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경기 침체 우리가 가는 이 주가를 밀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 수혜 업종이 오히려 실적이 피해로 가게 됩니다. 물가가 빠지면.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 중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가 둔화된다는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까지 조금 연결을 네. 시켜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전략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미국 지수 뭐 3 다 올랐으니까 이제 좀 오르다가 다시 오히려 물가 둔화는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도 하기 때문에 너무 다우 지수는 오히려 안 갈 걸로 보이고요. 네. 뭐 나스닥은 괜찮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 기대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시세 확산되고 있습니다. 낙폭 가대 우량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물가 하락 수혜주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원자재가 빠지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하는 기업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관련주 수혜주 찾아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세계 1등주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 계속 사모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투자 전략도 잘 들어봤는데요. 종목 한 가지 또 꼽아주세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관련된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주식도 태양광 1등주인데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요. 태양광 시장에 아주 이제 아직 뭐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전기차는 잘못 들어갔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미국 공장이 개설됩니다. 태양광 이제 공장 개설돼서 이제 전체 모듈 공장이 개설돼서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계속 공장이 개설되니까 성장성은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차트도 보면 바닥권입니다. 어제 월봉 차트도 바닥에서 반등 시작했고요. 그렇네요. 주봉 차트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전체적으로 뭐 수소 관련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어저께 좀 올라갔는데요. 한 목표가는 5만 1,0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만 1,000원이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보면 5만 8,000원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주식은 많이 빠졌는데 손절가 중요합니다. 4만 2천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 또 살펴보셨을 때 5만 1,000원, 5만 8,000원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4만 2천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코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요즘 우리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이 좀 쏠리면서 심해서 나만 쏘야 되는 느낌 때문에 그쵸. 불안 증세를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포모 증후군에 빠지면 재테크로 큰 돈을 못 번다. 인생은 남들처럼 그냥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나만 보고 나의 길을 목표한 길을 가면 성공이 보장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략을 잘 분석해서 가치를 가지고 좀 뚝심 있게 걸어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출근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